에어팟 아니고 이어팟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범인이 에어태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최근에도 여러가지 재밌는 소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소식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뉴욕시에서는 차량 절도로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 경찰은 시민들에게 에어태그를 차량에 숨겨놓기를 권장했습니다. 심지어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자체 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태그 500개를 무료로 주는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최근 CBS 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절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기아 차량이 많이 절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타겟이 되는 이유는 약간 기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차량에 있는 플라스틱 실린더를 제거하면 휴대폰 충전기를 점프 스타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차키 없이도 시동을 걸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에어태그를 차량 안에 두면 도난당했을 때 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절도를 쉽게 접하기 힘든 일이죠.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차량이 절도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미국의 뉴욕이나 몇몇 도시 같은 경우는 차량 절도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태그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놓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범인이 에어태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사실 에어태그는 원래 귀중품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대부분 지갑 속에 넣거나 열쇠고리 같은 곳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텐데, 사실 자동차에 에어태그를 부착하는 건 기존 방식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이나 누군가를 몰래 추적하는 이런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나쁜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걸 방지하려고 안티 스토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숨겨둔다고 해도 이게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어태그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뉴스 자체가 차량 절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어팟 소식인데요. 에어팟 아니고 이어팟입니다. 최근에 슈림프 애플 프로에 따르면 애플이 USB-C가 들어간 이어팟을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 모델에 USB-C 포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USB-C가 적용된 이어팟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어팟은 라이트닝 커넥터와 3.5mm 헤드폰 잭, 이렇게 두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원래 아이폰 11 시리즈까지만 해도 이어팟을 기본 구성품에 포함시켰었는데 아이폰 12부터 이게 빠졌고요. 지금은 심지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28,000원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28,000원이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공짜로 주던 걸 별도로 판매하니까 이렇게 따로 판매하려고 구성품에서 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좀 속은 것 같은 기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에어팟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어팟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에어팟의 존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유선 이어폰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에어팟의 가격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어폰만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10만원, 20만원 내고 에어팟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전히 유선 이어폰이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USB-C 이어팟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팟뿐만 아니라 에어팟이나 맥세이프 배터리팩, 매직 키보드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향후에 USB-C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당장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5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USB-C 포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아이폰에 USB-C가 들어간다는 건 작년쯤부터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게 애플의 자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유럽의 법안 때문이죠. 사실 이 법안이 2024년 12월 28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애플이 라이트닝을 유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바뀌게 될 거 올해 아이폰 15부터 이게 들어갈 예정인데, 이걸 또 애플이 그냥 순순히 바꿔줄 리가 없겠죠. 얼마 전 애플이 USB-C에 MFI 인증을 도입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애플이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을 통해서만 빠른 충전 속도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MFI 인증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일단
유럽연합은 USB-C 케이블에 따라서 기능을 제한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아이폰이 판매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애플한테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2024년 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애플이 USB-C 포트에 MFI 인증을 넣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년 아이폰 16에서도 MFI 인증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폰이 보통 9월이나 10월에 출시하잖아요. 만약에 아이폰 16이 내년 9월에 나오게 되면 이것도 법이 발효되기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MFI 인증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정말 깔끔하게 MFI 인증 없이 USB-C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현재 아이패드와 맥북 같은 걸 보면 USB-C가 적용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에는 MFI 인증 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MFI 인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은 지금까지 이 MFI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 자체가 아이패드나 맥북 이런 제품들이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USB-C로 바꾼다고 해도 이걸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MFI 인증을 놓고 유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의 이런 조치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법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피드백이 있는 반면, 중국산 저렴이 케이블로 인해서 아이폰이 망가지면 EU가 보상을 해줄 거냐, MFI 인증 케이블은 적어도 내구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16에 대한 소식도 조금 나왔는데요.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화면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로스영은 아이폰 16 프로는 6.3인치, 16 프로 맥스는 6.9인치 화면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소수점을 반올림한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그리고 14 프로 맥스는 6.7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화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크기와 더불어서 화면 종횡비의 변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아이폰은 19.5대 9의 종횡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 10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종횡비도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프로 맥스는 종횡비가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가로가 좀 넓어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종횡비가 길어지게 되면 일단 너비가 좀 좁아지게 돼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요새 쇼폰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걸 볼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영역이 확 커진다 이런 건 아닌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도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 절도부터 이어팟, 아이폰 15까지 알아봤는데요. 차량 절도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차량 절도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팟과 아이폰 15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USB-C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